좋아요, 구독!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를 끌어내리면서 어제도 이틀째 하락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하지만 오늘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고 우상향으로 현재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4분경에는 21,55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고점권인데요. 현재는 0.7% 정도 상승한 21,5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CPI 발표와 관련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마스터님,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지만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뭐 헤드라인하고 코어하고 두 개가 발표가 됐죠. 그죠? 네네.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그렇지 코어잖아요. 근원. 네. 그죠? 근원 뭐 전년 대비는 의미가 없죠. 전년 대비는 의미가 없고 전월 대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근거를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그 물가 자체가 너무나도 스티키하다는 얘기죠. 끈적끈적하다냐,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딱 6월 달에 0.1%까지 내려갔어요.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죠. 그죠? 근데 7월 달부터 0.2%,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제 11월 달까지죠. 0.3%가 4달 연속. 정확히 따지면 5개월 연속 계속 상승세,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향이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연준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이게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뭐 연준 위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아직은 물가가 잡혔다고 단언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우리 9월 달에 한번 보자. 9월 달에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0.50의 빅 컷을 단행을 했죠. 자, 그러면 시장 효과를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효과를 내질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자, 오늘은 시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배드워치상에 지금 이게 뭐 예상치에 부합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거의 지금 뭐 98%까지 0.25 내려가는 걸 지금 거의 확정을 정한 상태다. 그러면 내일 CPI도 예상에 부합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시장은 금리를 0.25 내릴 거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뭐 FMC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만약에 0.25를 내린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PI는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오늘 주식을 지금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주원인은 어제하고 뭐 계속 요 근래 항상 그렇죠. 벌써 테슬라, 엔비디아죠. 테슬라 또 어제 $400 넘었고 지금 계속 2% 넘게 상승 중이다. 결국엔 빅세븐이 기여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거다. 일단 CPI는 무시한 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이는 물가가 둔화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B컷 금리 인하에 대한 또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 잘 주목해서 들어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강달러와 관련해서도 마스터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 증시를 또 압박하는 게 이 강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강달러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자,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기축통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뭐 유럽 뭐 거의 뭐 오늘 저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좀 유럽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죠. 자, 그거는 지금 미국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다른 이유는 딱 하나죠. 자, 미국 경제는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파월도 저번 주에 얘기를 했죠. 야, 생각보다 너무나도 미국 경제가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좀 신중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막 팍팍 내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아이들 여전히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기축통 개념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유로, 파운드 안 좋죠. 그죠? 캐나다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달러만 나홀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저 107까지 넘게 갔다가 그죠? 10월 정도 갔다가 11월 정도죠. 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가는가 싶더니 105까지 한 밀렸었어요. 그죠? 지금 106 중반대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기축통화가 기축통화 힘을 못 쓰면 어떻게 해요? 강달러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수출하는 입장에 또 역으로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거로 커플링이 되는 게 바로 뭐죠? 자, 오른쪽에 커플링이 되는 게 금리죠. 금리. 자, 10년물 금리가 지금 4.1%까지 좀 내려왔다가 다시 4.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든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게 수출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 근래 그렇게 트럼프가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그죠? 다시 강달러가 되니까 나스닥도 동방산승하는 지금 커플링의 이상한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2월 19일 날 금리 인하하더라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하면 달러가 조금 떨어져 줘야 되는데 9월 달, 11월 달 안 떨어졌죠. 그죠? 그럼 그런 상황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죠. 그때까지 강달러 상황들은 항상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거로 또 따져보면 강달러가 또 생기니까 어떤 것도 좋아요? 유가 입장에서 상당히 좋죠. 어차피 유가를 우리가 달러로 결제하는 입장이니까 유가는 하방압력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어떻게 돼요? 이 CPI를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해줬다. 근데 아까 근원은 또 뭡니까? 이 음료하고 식료수를 뺀 거죠. 그거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다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강달러는 트럼프 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마스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를 지속하는 걸 조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충분히 또 강달러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저번에 그 8일인가요? 8일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자기 뉴욕에 뭐 타워 호텔이 있다는데 네. 거기서 인터뷰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자가 물어봤죠. 네. 파울 당시 취임하면 파울 뭐가지 칠 생각 있냐? 전혀 그럴 생각 없다. 없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오늘 뭐냐 베센트도 이거죠. 그랬고요. 네, 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상당히 열악한 사람이잖아요. 네. 결국엔 인플레 만든 주체는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의 파울은 그 모든 정책을 이제 엘렌이랑 같이 해왔지만, 네. 그럼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연준 의장을 바꿔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든 거를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파울한테 맡기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파울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CPI가 너무나 좀 물가가 안 잡히니까 네네. 금리를 안 내리면 결국엔 달러는 계속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그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해도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거기다 이제 관세는 어떻게든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관세 하면은 또 유럽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 중국 경제도 안 좋고. 그죠? 근데 관건은 또 있어요. 자, 12월 19일 날 12시에 정오 때 일본 기준금리 발표가 있어요. 아. 근데 그때 0.50, 일단 0.25를 올린다고 얘기는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동결을 가져간다. 그러면 강달러는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트럼프 취임 전까지 강달러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12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강달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또 금리 동결을 했을 시에는 더 강달러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이 됐을 때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좀 단타로 계속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참 답답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뭐 해외 선물 전문가지만 네네. 그래도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 예상치도 못한 이벤트가 지금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 위에 이 주체들이 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1,400원 밑에까지는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만약에 12월 19일 날 그죠? 금리가 0.25라도 일단 인하를 해주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0.1은 인하 안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또 힘든 시간들을 또 견뎌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아까 또 이어지는데 트럼프발 또 침식이 되면 그 환율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또 암울한 소식을 안타깝지만 제가 팩트를 좀 전하고 싶고요. 여기에다 무디스사라든지 이제 피치사에서 한국 신용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이 피치사에서 한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피치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피치사가 뭐 작년에도 미국 SVB 사태, 뱅크런 사태, 뭐 국가 또 채무 많았을 때 뭐 어떤 뭐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던졌죠. 그래서 한번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금방 해보게 됐지만, 자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자 이런 비상시국들이 몇 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되면 신용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던졌어요. 근데 피치사가 몇 개월일지 우리가 모르죠. 그 사람들의 그 기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금융 관계자분들 빅4라고 그러죠. 빅4. 그런 분들이 나눠갖고 지금 어쨌든 국내 해결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1,400건 밑으로만 떨어져 준다면, 그죠? 이런 신용도 리스크는 조금 없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그리고 빠르게 지금 대처를 뭐 제 나름대로 뭐 이번 주에 결론이 어느 정도 나면서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만 우리 국내 시장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좋았잖아요. 월요일 날 그렇게 안 좋았다가 블랙 먼데이였다가 비슷하게 갔다가 결국엔 화수, 그죠? 나름대로 또 상승세로 돌아섰으니까 조금만 이겨내 보시자고요. 하지만 긴장의 끈은 놓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앞에 자막 보시고 저한테 오시면 자세한 제가 설명을 또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또 청년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원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되면서 당분간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정치적인 불확실성만이라도 빠르게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 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인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 지표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현재 상승폭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왜 매수일까요? 지금 이제 좀 이따 11시 반에 장이 열려 봐야 되겠지만, 네네. 현재 이제 프리장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혹시 매매하는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현 시점을 일단 매수를 일단 접근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좀 이따 11시 반에 장이 바뀌면 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그죠? 자, 11시 반 전에, 그죠? 프리장 때 또 매매를 선호하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네. 자,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 자, 전일 일봉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영망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일 일봉의 고가가 21,606이에요. 21,606. 그죠? 그래서 현재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기 근접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몸통이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전혀 달리지 않은
아주 완전한 양봉이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방의 상방의 룸은 좀 많이 열어놓은 상태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매수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자, 분봉을 이제 30분봉을 먼저 볼게요. 30분봉을 봐야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선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여기 선군 자리가 있습니다. 선군 자리가. 얘가 딱 600짜리, 600짜리. 아까 전일, 아까 일봉하고 동일한 자리예요. 그래서 600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30분으로 봤을 때. 예, 여기도 동일하죠. 순식간적으로 장대양봉이 30분, 30분 단위로 두 번이 터져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도 똑같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거의 안 들리는. 자, 이런 양봉이 터지거나 이런 음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갈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장봉,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는 분봉들을 잘 확인하시면 매매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진입은 뭘로 한다? 천명에 항상 강조 드리는 거죠. 천명의 시그니처 기법은 6.25 전쟁서 매매 기법입니다. 자, 여기 말고 여러 가지 제가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향, 또 신법, 기법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자막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그 관련된 자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무한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든 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 파생이 해지 상품이니까 들어오시고 공부도 하시면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니까 꼭 참여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5분봉 진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1,570, 21,570이요. 21,570 정도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21,570에서 되돌릴 때 한번 되돌려 주겠죠. 4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되돌려줘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한 4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빠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뭐 600까지 갈 것 같아. 뭐 제가 아까 거기 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MIT 익절이죠. 익절을 2틱씩 뭐 10틱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수익을 또 600까지 한번 도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570에서 되돌려줬을 때, 지지해줬을 때 매수를 한번 가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